네, 오늘 첫 번째 시그널 픽은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얘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노희범 변호사님 연결되어 계시죠? 네, 노희범입니다. 예. 윤 대통령이 어젯밤에 국회 어떤 예산 처리, 일방적인 예산 처리, 그리고 이제 탄핵소추 발의와 관련해서 비상계엄을 선언을 했는데 이걸 놓고 민주당에서는 일단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헌법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이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좀 요건을 충족하는 선포였다고 보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많은 분들도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들어서 알겠지만, 윤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적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아니한 위헌적인 계엄 선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우리 헌법은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요. 또 병력으로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얘기하는 종북 세력의 척결이나 무슨 반국가 세력의 척결 이런 것들은 실체가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설령 그런 세력이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교전 상태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실체적 요건이 전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엄 선포를 한 것이어서 이건 헌법에 반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그 비상계엄을 건의한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좀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이 건의를 했다 이렇게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또 하필 대통령과 이제 고등학교 동문이잖아요. 충암고 라인이다 이래서 사전에 좀 오래 계획된 거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그 절차상 행정안전부 장관, 국방부 장관 이런 분들은 계엄 건의를 하는 그 자리에 있는 이제 절차적으로 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계엄법 상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전쟁이 발발됐거나 폭동이 일어났거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있는 경우에 반드시 군대를 동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안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의 건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건의를 받아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적인 그런 요건이고 반드시 해안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의 건의가 없더라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판단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실체적 요건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건의를 할 수도 없고 대통령이 건의를 받았다고 해서 또 계엄을 선포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 점이 더 중요한 거고요. 예. 그런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의를 하고 또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고 계엄법에 위반되는 행위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저도 급하게 헌법도 찾아보고 계엄법 내용을 살펴봤습니다만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 이런 표현이 등장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대통령이 처음에 비상계엄 선포하던 대국민 담화 내용을 좀 보면 거대 야당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조금 전횡을 일삼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가 입법권을 마구잡이로 좀 휘두르는 것에 대해서 이건 정말 국가 비상사태다. 그리고 이런 세력은 반국가 세력이다. 이렇게 규정을 좀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사실 비상사태라고 보고 좀 선포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일부에서는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아마 비상계엄이 어떤 경우에 선포돼야 되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못하고 있거나 부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우리 헌정질서의 일부를 중단시키는 거고 우리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아주 막중한 헌정 중단 사태입니다. 합법적으로 허용된 헌법 질서를 중단하는 사태인데
그런 경우를 뭐 국회가 정상적인 헌법에 의해서 또 법률에 의해서 부여된 어떤 국회의 권한을 행사한다고 해서 그것이 헌정 중단 사태로 볼 수도 없는 거고요. 예. 여야 간에 어떤 정치적 이견이 있고 대립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뭐 비상사태라고 볼 수는 더욱더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하에서 대의제 하에서 정치 세력 간의 대립이나 갈등 이해는 항상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이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정상적인 헌법 질서 하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의 한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정상적인 상황에서 비상사태로 규정을 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헌정을 중단하는 그런 사태를 발생시킨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그리고 매우 반헌법적인 행위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하나 드릴까 하는데 민주당이 이르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뭐 그렇게 되면은 국회 표결 절차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아니면 다음 주 초쯤에는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이시니까요. 그럼 지금 계속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게 이게 뭔가 요건에 맞지 않는 비상계엄 선포였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민주당이 탄핵안을 통과를 시켰을 때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도 좀 높다 이렇게 보시나요? 지금 사실관계가 전부 다 이제 밝혀진 것은 아니고 어떤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다시 따져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네. 어젯밤에 있었던 비상계엄의 선포에 관한 실체적 요건 충족이 미비했다. 그리고 언론으로 지금 듣고 있는 그 계엄 선포에 있어서의 절차적인 요건, 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거나 지체 없이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보해야 된다거나 이런 절차가 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해당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계엄사령관을 임명해야 되는데 과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루어졌느냐 라는 점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예. 국회가 제적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를 했으면 계엄법에 의해서 지체 없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만 할 헌법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이유로 거의 뭐 2시간, 3시간 지체를 했다는 것 자체 이것도 계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기타 지금 계엄의 실체적 요건이 없는 상황에서 군병력을 동원해서 국회의 어떤 기능을 중단시키기 위한 어떤 시도, 국회의 봉쇄, 국회의장, 국회 본회의장으로의 어떤 침입 이런 부분도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아무리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에 대한 기능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군병력에 대한 어떤 지시 명령 행위는 기타 형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되면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헌법 위반,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상당히 위헌적 행위로 인해서 대통령의 어떤 법 위반의 중대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노희범 변호사와 전화 연결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